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목이 필요한 세 가지 포인트, 생산성 향상, 풍력, 카지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세 가지 포인트 하나씩 뜯어보기 전에 시장의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날도 예. 조정을 받았고요. 금요일은 코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오늘은 네. 코스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준 의원이 지난주에 목요일 날 매파 발언이 좀 이어졌고 네. 그것이 좀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중국에서 나온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도 조금 예상 밑으로 내려와서 네. 기대감이 좀 후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뭐 금융 음식료는 방어 성격으로 좀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예. 좀 아무래도 먼저는 중소 종목이 먼저 금리 인상 아니면 그 매크로 이슈가 되면은 먼저 받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 단기 비자 중급 발급 그거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거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리오프닝주가 그나마 테마적으로 양호했다. 예, 이렇게 지난주에. 볼 수 있겠고, 네, 지난주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SM 관련돼 가지고 이건 뭐 정말 화제였죠. 난리가 나고 있죠. 예. 하이브 공개 매수로 인해서 급등하고 하이브도 좀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코스닥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준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는 것이 가장 안 좋았고, 그렇죠. 뭐 인플레가 내려간다라고 좋게 해석했는데 일부에서는 네. 그 중고 차각이 내려간 것을 너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마라. 일시적일 수 있고 뭔가 왜곡된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싸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식을 파는 거는 기관이었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또 매수를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환율이 또 좀 강세예요. 달러가 1260원 초반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그렇습니다. 예, 국내 증시의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역시 앞서 오프닝 때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연준 위원들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그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긴축의 강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야? 높게 유지한 상태로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쪽은 코스닥에서도 중국 쪽의 움직임,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라서 리오프닝 테마가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 그리고 특히 요새는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엔터 관련된 이야기였죠. SM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큼직한 움직임을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주요 수급 보면은 주체별로도 기관은 뭐 뚜렷하게 파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사들이고 있고 개인도 함께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상황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역시 국내 증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거 미국 증시 영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네. 지난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이 오늘 한국 주식 시장에 코스피를 좀 억누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는 뭐 나스닥, S&P 500, 다우는 뭐 그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어요. 네. 1.5% 이상 빠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던 거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매월 그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 지수가 4.2% 정도로서 원래 예상보다 0.3%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전월 대비 3.9% 이전보다 올라갔고 예상치 4.0%보다 0.2% 올라갔거든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되는 것처럼 1년 동안은 그렇게 보는 그 상승률이 올라간 거죠. 예. 이것이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가장 민감한 경기 민감한 반도체주가 엔비디아가 오래간만에 진짜 좀 반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주는 아니지만 그 테슬라가 좀 오래간만에 좀 빠졌는데 네. 오늘 5% 빠졌는데요. 그것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국의 그 충전 네. 네트워크, 슈퍼차저 네트워크라는데 이것을 미국의 교통부가 너네 것만 쓰지 말고 다른 그 자동차 업체한테도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공유 어허. 오픈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강제한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주가 빠졌는데 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 2차 전기차 보급에 좋은 거거든요. 네. 이게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아, 멀리 보면 좋은 일일 그렇죠. 수도 있겠다.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은 사실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 예. 오히려 오늘은 나쁘지 않은 뉴스인데 미국에서는 테슬라는 그렇게 조정받았고 핵심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또는 전월보다 높아졌다. 물론 장기적인 거 네.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화된다는 그 기대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서 5년을 봤을 때 기대심 장기 기대심리는 2.9%로서 예상과 동일해서 큰 이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게 인플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지수는 그렇고 두드러진 거는 WTI 원유 가격이 네네. 야금야금 올라서 금요일 한 2% 올랐는데 지난주 토탈로 한 9% 가까이 올랐어요. 이제 거의 $80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는 러시아가 감산하는 50만 배럴을 고려하고 있다. 그것은 12월 초에 있었던 그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도 이제 이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과 러시아의 감산이 결합하면은 가격을 좀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선행적으로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것이 WTI 올라가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서도 CPI에서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3월 달에 내다봤을 때. 네. 그래서 그것도 심리에는 긍정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절미 소매협회 연례 소비자 지출 조사 네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초점이 된 거는 네. 지난주에 이제는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 이번 주 내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인가요? 내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CPI 넘버 네네, 그렇습니다. 6.5냐 헤드라인이 원래 지난달에 이번에 6.2다. 뭐 저기 코아는 5.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중요하지만 금리를 확 많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조금 올리더라도 그 소비자들이 소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하느냐 어떤 빅 이벤트 있을 때 월드컵 우리가 네. 되면 올림픽 뭐 그건 아니더라도 뭐 비교 중요한 건 슈퍼볼. 슈퍼볼. 슈퍼볼이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끝났겠네. 우리나라에 사실 체감은 잘 안 되겠지만 그렇죠. 미국에서 인기는 네.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예.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끝났을 거고 예. 그 관련되는 그러면 그 앞뒤 관련해서 행사, 음식, 뭐 의료, 뭐 관광이니까 여러 가지 소비가 그날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 그래서 유의미할 정도로 크게 일어납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 기대되는 것이 작년의 슈퍼볼보다는 한 예. 13% 증가한 하루에 165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달러요? 있더라고요. 예, 5억 달러, 165억 이거 달러.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예, 근데 이게 뭐 두 번째로 높다 합니다. 네. 2020년의 최고치보다는 낮지만 뭐 4%니까 거의 별 차 없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좀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발렌타인데이 우리 2월 네. 14일 날. 아, 그렇군요. 이제 발렌타인데이군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인데 아하. 259억 달러. 예. 그래서 8.4%가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전미 소매협회라는 데서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예. 연례 매년 조사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여지어서 이게 부합하면은 그래도 소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흐름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완화 마냥 기대해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또 해주셨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쉽게도 느껴질 만한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냈던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그 소비자 지출 조사. 슈퍼볼이 또 있었다네요. 그래서 지출이 많이 늘어났을 테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챙기는 이벤트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소비 여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포인트도 같이 한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 잘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큰 틀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오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주제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부장님 먼저 네.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서비스 물가 인하 가능성 이 내용 뭘까요? 네, 짚어주시죠. 그 일부 증권회사에서 얘기가 되고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그 전에 네.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너무 지나치게 좀 빨리 올랐다 시장이. 그렇죠. 1월장에 낙관해서. 뭐 다들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셨을 것 그리고 같은데. 약간의 그래서 단기 과열일 수도 있고 그거 조금 연장되는 정도일 것 같다라는 그 가능성을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죠. 근데 사실은 또 그 금리는 한 3월, 5월 이렇게 오르다가 네. 두 번 오르고 그다음에 좀 초강퇴하다가 오히려 또 가을, 겨울에 확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로 5.5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떨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가능성은 두루 살펴봐야 돼요. 네네. 근데 일단 주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을 했고 네. 한두 번 하고 나서는 끝이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해 기대심인데 경기 침체가 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물가가 잡히면 좋은데 안 잡히는 게 뭐죠? 서비스 물가잖아요. 네. 상품 물가는 재고도 많고 하니까 재고를 처분하려면 가격을 인하해야 되고 테슬라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내려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고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큰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좋은데 무엇으로 내려갈 수 있냐? 소비를 안 하면 되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 못 하게 하고 경기가 망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주식 바람직하지 않으니 경기가 망가지지 경기를 완전히 킬할 정도로 수요 잠재력을 완전히 싹을 없애는 그런 판단은 우리가 바라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좀 바람직한 서비스 물가를 낮추는 건 시간이 지나면 낮춰주는 거 말고는 소가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과거 20-30년 동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말이죠. 네. 우리 2001년부터 봅시다.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과 그거를 팔면서 미국이 인플레를 억압시키면서도 그렇죠?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런 패턴의 중국은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하니까 중국은 임금을 더 이상 그러니까 저물가로 공급하는 시대는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과거부터 했던 것을 중국 인구 말고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혁신이었거든요. 네. 뭐 아이폰, 인터넷 여러 가지 것을 혁신을 그때 한 십몇 년마다 한 번씩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산업의 생산성이나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서의 같은 물가에서도 생산이 높아지는 그런 네.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억압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게 이게 챗GPT인 거예요. 아하, 챗GPT가 네네. 비록 구글의 바두는 네. 바두가 바보입니까? 중국의 바보는 바다로 빠져들었지만 네네네. 오픈 AI로 시작한 챗GPT는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오늘도 AI 관련된 주식은 개별 주식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챗GPT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뭐 각종 인터넷, SNS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일반 분들도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 관심도가 정말 뭐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혁신이죠. 예. 십몇 년 만에 나오는 혁신인데 이 경쟁이 붙잖아요. 오픈 네. AI뿐만 아니고 뭐 지금 구글 들어오고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산다리 다들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구냐면은 그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겠습니다만 그 파도에 결국에 나중에 5년, 10년 들어왔을 때 살아남을 거는 100개, 5개다라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그 경쟁 과정에서 특히 엄청난 자금과 인원과 데이터를 가지고 출연해서 경쟁하는 거는 전 세계 한 5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정도 될까요? 예. 한국에는 네이버 정도하고 한국이 네이버 끌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한 2개 정도는 돈과 그다음에 자금과 인력이 있다 데이터가. 근데 하여튼 이 경쟁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챗 GPT 버금가는 지금의 그 더 발전된 AI가 더 등장하겠죠. 그럼 지금도 이제 챗 GPT 가지고도 와우 하는데 더 와우한 게 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그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뭐 흔히 했을 때 법률 시장에서 교육 시장에서 그렇죠. 여러 시장에서 그다음 리포터 시장에서 여러 시장에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더 낮은 가격대에서 고급의 서비스를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다들 이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론 장기적인 거고 네네. 장기적으로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뒤에 뗄 수는 없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1, 2년, 늦어도 3, 4년 내에 우리 시장이 발전된다 보거든요. 한 1, 2년 내로.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임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불면서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견종 아니고
뭐 컨설팅 시장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교육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미디어라든지 수많은 그 섹터 의료 말할 것 없이 섹터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이 되면은 그쪽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인플레이션 저감 서비스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만 이것을 다이렉트 지금 이제 막 출연했는데 네. 그런 시나리오가 돼가지고 올해 6월 1일, 올해 9월 1일, 올해 12월 얼마에 얼마만큼 생산이 올라갈지 예측은 어렵지만 방향성 그렇게 잡힌다 그러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인플레가 지금은 금리 올려서 빨리 안 잡히냐 이런 거 하는데 예.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긍정론자들은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비스 물가를 좀 잡아야 될 텐데, 뭐 물가 잡아야 된다는 거는 뭐 다들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품, 제품 쪽으로는 뭐 잡혀가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서비스 물가 잡는 게 자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운데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 하나를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으로라는 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 주셨는데, 사실 뭐 AI 기반 서비스 경쟁, 챗GPT의 출현과 함께 우리 많이 말을 했었죠. 점점 경쟁이 좀 격화가 될 텐데, 물론 이전에 여러분 뭐 2000년대 초반에 포털 서비스 경쟁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지 않죠. 뭐 이렇게 좀 간추려지겠지만, 어쨌든 이 발전에 따라서 생산성이 더 늘어날 테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또 이 과도하게 긍정하지는 말자라는 경계론까지 함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종목군들을 살짝 좀 들여다 보도록 할 텐데, 지난해 정말 뜨거웠던 신재생 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본부장님, 네. 풍력에 관심이 또 필요한 시기라고요? 일단 오도가 좀 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건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고요. 예. CS 윈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계열 회사인 것 같아요. 그 DS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네. 2023년도는 올해는 턴어라운드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이 턴어라운드 시작을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수치적인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작이라는 그 모토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거죠, 사실은. 네. 동의하니까.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하거나 목표 주가를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일단 제 경험상 보면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될 때는 셀사이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통상적으로 처음 스타트하는 리포트나 처음 그러한 종류의 보고서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났을 때 진짜 턴어라운드 맞다는 말이죠. 네. 턴어라운드 될 때의 그 실적 추정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천히 간다 이거죠. 확인하면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수치가 턴어라운드가 안 되는 무슨 불상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실제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금 나온 리포트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넘버들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맞다, 오케이. 근데 내용은 보수적으로 수선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제 풍력은 뭐 IRA도 있고 모두 있고 하니까 미국이 3월달 뭐 하니까 그렇죠. 풍력도 했었는데 그거 있기 전에도 그게 아직 3월달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네네네. 근데 불구하고 얘네들 주요 커스터머들한테 오도가 4, 4분기부터 네.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하. 12월달에 기사가 알려지고 1월달 들어와서 이제 전망이 더 좋아지니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 주시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예. 큰 회사죠. 그렇죠. 얘네가 우리 CS 베어링의 매출의 70%예요. 70%. 막대한 비중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풍력 터빈도 해야 되는데 예. 얘네가 수주가 증가돼. 그쪽으로 가는 게 수주가 증가됐어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지금? 그 넘버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것이 상당히 증가를 해서 올해 매출이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이 회사 전체 매출이 한 2배 이상 증가됩니다. 매출이 2배 늘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게 증가될 늘어났지 것으로 않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예. 내년도도 올해 매출보다 거의 2배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 작년에 적자였는데 예. 그러면 이제 흑자로 변화되는 거 당연한데 일단은 뭐 외형적으로는 성장이 뭐 기가 막히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 영업이익 측면의 그 상승 속도가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거는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이 커지는 거 맞죠? 주의 같은 거 많이 예. 했으니까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성장한다. 하반기부터
오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예측을 그다음에 이익에서 좀 낮은 거는 일단 얘네들이 해상 풍력이 있고 예. 육상 풍력이 있거든요. 물론 주종은 육상 풍력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얘는 미국 쪽이 중요한데 네. 미국 쪽에 해상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해상이 커지면은 해상용은 육상보다 그 발전 용량이 커요. 아 그래요? 예. 8메가, 10메가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보통 우리가 육상은 3메가, 뭐 5메가 이하거든요. 네. 근데 폴캐스터 당연히 육상 기준은 다 낮겠죠. 네. 근데 앞으로 올해 내년도 되면은 그 해상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풍력의 발전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평균 단가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평균 단가 예측이 애널리스트 모델 때 보면 알지만 낮게 높지 않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같은 오더를 받더라도 ASP가 좋아지는 거면은 매출도 좀 더 높아졌지만 마진도 좋아지는 거죠. 네네.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얘네가 생산 시설을 베트남에 이전했는데 예.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작년에 적자당 요인도 있거든요. 아, 그게 속썩이는 요인이 하나 그렇죠. 있었군요. 근데 이게 안정화됐어요. 예. 그래서 생산 쪽에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슈가 없어지니까 수주 정가되고 그다음 발전은 높아지고 생산 안정화되다 보면은 삼박자가 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올해에 반영되고 올 하반기에 내년 되면은 그것이 크게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실제로 뭐 GE도 그렇습니다만 베스타스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오더가 작년 4분기 오더가 전분기보다 거의 더 2배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아 여기는 뭐 증가됐거든요. 얘기만 했다면 거의 배수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사실 CS 윈드 같은 것도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다 관련되는 거거든요. 예. CS 베어링은 좀 늦게 발동을 했죠. 아하. 주가가 엊그저께 최근에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IRA가 그 시작이 되는 게 3월이고 네. 유럽도 비슷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럼 방향하고 테마도 같은 데다가 여태까지 이슈가 된 2차전이잖아요. 2차전 말고도 미국이 계속하는 태양광 풍력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더와 그다음에 가격과 원가 측면에서 괜찮은 주식은 주가를 미리 볼 필요 있죠. 예. 이럴 경우에 가장 이슈는 작년에 적자였으니까 모델이 뭐랄까 밸류에이션이 안 나와요. 네, 올해 그렇죠. 흑자를 손한다더라도 낮은 밸류에이션, 낮은 어닝 예측했을 거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비싸거든요. 내년까지를 땡겨야 되는 기회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에너지 주식은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 한 2, 3년을 땡기는 건데 그렇죠. 올해 이 시점에서 방향성이 좋으면 내년도 어닝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더 신중히 생각해서 신중하다는 것은 말이죠. 보수적으로 하는 게 신중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얼마까지 최적절하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하. 아까 전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턴어라운드 할 때 주식에 대한 포캐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10명이 8명은 낮게 잡기 때문에 네.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면서 2024년 넘버를 본다면 업사이드가 여전히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뭐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CS 베어링의 주가가 좀 올라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예,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네. 조만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정받을 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부터 우리 뭐 풍력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함께 풍력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저는 언급을 했었죠. 그 풍력에서도 우리가 대장으로 항상 언급을 하는 게 CS 윈드가 있었고 그 자회사 이 CS 베어링에 관련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지금 수주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G2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기서도 수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베트남 공장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양상. 그래서 매출도 매해마다 뭐 배로 성장이 되고 이익도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이야기를 드렸고요. 풍력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죠.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참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저희 국내 증시 돌아볼 네. 때도 간단히 언급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 여기도 주목할 필요가 좀 있나 보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예. 이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풀었고 네. 중국에 또 검토를 한다 했잖아요. 오늘 아침 오늘도 뉴스 보니까 중국도 곧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양국이 이제
의미 있게 교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오늘 올라간 측면이 있으니까 오늘 어저께 금요일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만한 계기가 된 거예요. 1차적으로. 네네네. 근데 사실 보면 말이죠. 중국이 얼마나 들어와서 트래픽이죠. 중국 사람들 오는 트래픽이 얼마나 증가돼서 X가 증가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얼마 정도의 실질적인 돈을 쓸 것이냐. 아,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돈을 쓸 것이 중요한데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 트래픽 방문자 수도 중요하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보다 더 빨리 늘 수 있는 드랍 앱 숫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팅하는 금액. 네네. 그것이 결국은 얘네들 바텀 라인을 결정 지는 거니까 파라다이스나 GK 많이 올랐는데 예. 약간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뉴스에 팔아라 그런 게 있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 이익 실현과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중국이 얼마나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는 숫자보다 더 비례의 폭을 높여서 네. 그다음에 수치적으로 1분기나 2분기에 반영될 것이냐는 게 지금 녹아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신 거에 대한 그 포지셔닝을 싹 다 정리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서 부정 나왔죠? 네네. 아 근데 이제 작년 4, 4분기만 보면 말이죠. 예. 일본이 제대로 중국이 반영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예. 중국이 있지만은 과거보다 중국이 아직 낮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본만 가져가면은 일본의 경우에 4, 4분기 때 늘어난 트래픽 숫자가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예. 78% 늘었어요. 78%. 오는 방문객 수가. 예.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VIP 드랍액은 116%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드랍액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GK를 마찬가지인데 방문객 트래픽은 33% 늘었는데 네. VIP 드랍액은 75% 늘었거든요. 그 굉장히 또 크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오면은 억압된 수요, 그를 펜트업 디맨드라는데 네, 그렇죠. 가지 말라 하고 동남아 먼저 풀어주고 한국 못 가게 되는데 이제 한 명 준비해서 나오면 이걸 말이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오는 숫자도 중요하고 100명이 늘었다? 그럼 100명이 늘면은 그 비중이 100% 늘었다 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건 150%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정말 참아 왔다가 오랜만에 이제 여행을 왔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쓴다? 당연히 많이 쓰기 위해서 온 분들이 꽤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수치가 고 알파는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아, 네네. 턴어라운드 주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애널리스트는 낮게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기면 풍력보다는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조금 보면은 풍력이 훨씬 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거를 카지노를 지금 팔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애널리스트의 현재 목표 주가는 중국의 업사이드를 충분히 반영된 것보다는 지금까지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나온 목표 주가니까 지금 목표 주가로 기준하면 주가가 많이 왔으니까 이 실은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포텐셜 반영이 수치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는 몇 개월 더 지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그게 반영됐을 때 포지셔닝을 줄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으면은 뭐 일부 이익 실현할 수도 있지만 다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이익 실현하는 건 뭐 응당 가능하지만 지금 카지노 좀 많이 올랐고 뭐 관련된 뉴스 나왔다고 해서 전부 잘 날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이야기한 김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당분간의 흐름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그러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럼 호텔에 사람도 들어와야 돼요. 아, 네네. 근데 그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포지셔닝을 다 줄이지 말아라. 그런 이유는 한국 시장 2,500, 2,600 혼자 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으로 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AI 주식이 개별 주식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예. 뭐 상한가는 종목도 나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 전체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순환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을 다 포기하기에는 다른 주식으로 가기에는 다른 주식 만만한 게 없어요. 풍요주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체 장이 조금 이제 무거워진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익 실현을 더할 수 있는 알파가 아직 남아있는 주식에서는 이 실현을 그러니까 차익을 더 먹을 수 있는 데서는 차익을 너무 일찍 다 실현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다리자 좀. 그렇죠. 그래서 카지노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장을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랑 다르게 안 좋게 보는 마음이 크다면은 카지노 다 줄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 다른 주식이 충분한 게 새로운 올터너티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까리까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숫자가 반영이 안 된 턴어라운드 주식이 아까 풍력도 있고 카지노였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니스토리 자산의 김장렬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단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생산성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풍력과 또 카지노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